안녕하세요. 국어 최혜림입니다. 오늘은 이제 8회 단원 1번 이제 8회 1소단원 시조 두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시조 두 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 시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 시조라고 하는 거의 큰 개념인 서정문학, 이 서정문학이 무엇인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일단 한국 서정문학의 흐름입니다. 그럼 이 서정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셔야 하는데요. 이미 이 서정문학이 무엇인지 배우셨어요.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서정문학, 서정갈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서정갈래라고 하는 것에 이 서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서, 사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정서는 감정이고요. 사상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서나 사상을 표현하는 갈래를 우리는 서정갈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서나 사상을 표현한다고 이제 서정문학, 서정갈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압축적이고 함축적인 언어로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서정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축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짧은 형식, 서술처럼 긴 게 아니라 짧은 형식을 말하고요. 함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의 단어라고 할게요. 이 단어에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꽃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꽃이지만 이 꽃이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희망을 의미하기도 하고 뭐 생명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서정문학 갈래에서는요. 그래서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운율이 있는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많이 했었죠.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는 리듬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런 것들이 서정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서정갈래의 대표적인 예가 시입니다. 시. 그래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시갈래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정문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중세 국어에 대해서 한번 봤었는데요. 중세 국어,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잖아요. 근데 이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도 이제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일단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요. 이 서정문학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인 성격의 원시종합 예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비롯되었다는 것은 이제 거기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시적인 종합 예술이에요.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문학이라고 하는 건 지금 글로 쓰잖아요. 여기에서 이 원시종합예술 같은 경우에는 춤도 추고요. 노래도 부르는 춤과 노래 이런 것들을 다 합쳐진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춤, 노래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추고 부르다가 거기에서 이제 시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개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감정. 내 사랑이 어떻고 내 이별이 어떻고 내 감정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처음에 초기에는 이제 집단적인 성격을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요.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국가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국가의 발전,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든지 잘 되기를 바라거나 이제 이 국가가 정당하다라는 국가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가 같은 경우가 이런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는 이런 집단적인 성격의 막 춤, 노래 이런 것들에서 비롯됐다고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대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요. 이제 국가가 형성되면서 개인적인 서정요. 우리 서정 여기서 한번 봤었잖아요. 개인적인 정서나 생각을 노래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분화되기,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노래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삼국 시기에는 향가와 한시가 나타나게 되고요. 한시는 조선 말기까지, 향가는 통일신라를 거쳐서 고려 초기까지 향유가 되게 됩니다. 지금 향가가 뭐야, 한시가 뭐야 하겠지만요. 향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뒷부분에서 한번 같이 할 거고요. 한시 같은 경우에는 한자로 된 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원래 고유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자로 시를 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려시대에서는 민간에서 불리던 노래인 고려가요. 고려시대에 불려서 고려가요예요. 고려가요가 이제 궁중으로 전해지기도 했고요. 고려 말기에는 시조, 우리가 배우게 될 시조가 창작되었고 가사와 더불어 가지고 조선시대의 성행, 활발히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조랑 가사가 언제 나타나게 됐는지 뭐 이런 정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 자유시가 등장을 하고요. 이 다양한 주제를 담은 작품들이 창작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구나. 이런 한국 서정 문학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굳이 보게 될 것들은 향가 같이 보게 될 거고요. 시조 같이 보게 될 거고요. 가사도 뒤에서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유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면은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자유로운 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배웠던 시들 같은 경우에는 다 자유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난한 사랑 노래 같은 경우에도 자유시예요. 근데 향가, 시조, 가사 같은 경우에는 정형시에 해당합니다. 정형시.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정해진 형식이 있는 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이제 불려지게 됐고요. 이제 그 이후부터 자유시, 정해진 형식 없는 자유로운 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가지게 되면서요. 얘네들이 다 각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도 이제 앞에서 중세 문법 배웠던 것처럼 이제 변화하기는 하지만 어떤 내용들이 다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형식 부분에서도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계승이 되게 돼요. 그래서 형식면에서 특정한 형식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기존 형식이 변형되면서 후세에 이어지기도, 계승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체 향가의 3단 구성 형식 같은 경우에는 시조와 가사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요. 평시조의 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이 변형돼서 사설시조가 창작됐습니다. 그리고 내용 면에서는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래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은 남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향가를 같이 보고 시조를 같이 보면서 어떤 식으로 계승됐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 시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이 시조라고 하는 것은요. 고려 말기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기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향유됐어요. 요거는 성행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죠. 향유는 즐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려 말기에 발생해서 조선시대에 많이 쓰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안 쓰여지게 됐을까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 시조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창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현재까지도 창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의 이제 발생과 요 역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정형시는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정해진 형식이 있는 시예요. 그래서 이 시조에서는 이 형식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식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그럼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조는 일단 3장 6구 45자 내외의 이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45자 내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글자 수를 말하는 거죠. 글자 수가 45자에서 적거나 많았다, 비슷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조의 모습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럼 이 3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장은 줄의 수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세 줄은 우리가 시를 이야기할 때 행이라고 하잖아요. 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처음 초자를 써서 초장, 중간이라고 해서 중장, 마지막을 종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에 익숙해 주셔야 돼요. 초장, 중장, 종장으로 3장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 장을 하나씩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부분이 하나의 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구나 라고 6구는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음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음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음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를 편안하게 끊어 읽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로 들어보면요. 엄마야, 누나야, 면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대체적으로는 한 행을 어떻게 편안하게 끊어 읽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행이 아니라 행을 걸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긴 해요. 대체적으로는 한 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음보 같은 경우에는 초장, 한 장을 몇 개로 끊어 읽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보, 미안해요. 음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음보라고 하는 거는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하지는 않아요. 띄어쓰기와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렇게 4개로 끊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안하게 끊어 읽는 단위들이 반복되게 될 때 우리는 음보로 나타나는 운율, 음보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음보라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럼 얘는 지금 이렇게 끊어 읽었잖아요. 두 행이에요. 몇 음보에 해당할까요? 반복되고 있긴 합니다. 이거 한 번이니까 이렇게 2음보일까요? 이 음보라고 하는 거는요, 묶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니까요, 3음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초장, 중장, 종장은 6개의 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장이 2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3개로 나누기가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 한 구씩을 2개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음보라고 할 수 있어요? 4음보가 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4음보가 반복되어서 이제 음보율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하나의 이제 음보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이제 글자 수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글자 수를 반복을 한다고 해서 음수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조 같은 경우에는 음수율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3, 3조, 3, 4조, 4, 4조를 반복하는 음수율을 대체로 가지게 됩니다. 3, 4조라고 하는 건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 반복하는 거고요. 4, 4조라고 하는 건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를 반복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거는 완전히 고정적이지는 않고 조금은 이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세 글자에서 네 글자 정도가 한 음보 정도겠구나라고 편하게 생각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마지막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 종장의 첫 구 또는 첫 음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장, 마지막 장의 첫 음보, 요 부분이요. 가 3음절로 고정이 됩니다. 음절은 무엇일까? 우리 아마도 예전에 이 부분 했을 텐데요. 이 음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발음의 최소단이죠. 발음할 수 있는 최소단입니다. 그래서 모음의 수가 음절의 수였어요. 간단하게 글자 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처음 부분이 이렇게 세 글자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조의 특징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조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이 형식을 잘 유지한, 시조의 기본적인 형식이 잘 유지된 시조를 평범한 시조라고 해서 평시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초장과 중장이 2구 이상 길어진 시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진 길이 45자 내외라고 하는 길이의 제한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설시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수로 이루어진 시조를 우리는 단시조라고 해요. 한 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 줄, 초장, 중장, 종장의 한 세트를 한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면 단시조라고 하고요. 2수 이상의 평시조가 묶인 시조, 그러니까 이 묶음이 하나 더 있다, 여러 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연결된다라고 해서 연시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시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시 같은 경우엔 연과 행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행은 간단하게 이 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연, 나뉘는 부분, 이 여러 개일 때 우리가 1연, 2연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런 것처럼 시조도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은 연시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조 같은 경우에도 시기에 따라서 변화를 조금 하게 됐어요. 자, 일단 고려 후기 같은 경우에는 4대부 계층이 향유를 하게 됐습니다. 4대부 계층이라고 하는 건 좀 있는 자식들, 공부 좀 하신 자식들, 양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반들이 쓰고 즐겼습니다. 그래서 평시조가 주로 많이 쓰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격식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 형식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평시조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을 깨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들도 양반들, 사대부들이니까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충성심, 의로움, 절개, 변하지 않는 마음, 모르는 부분 있으면 다 표시하세요. 변하지 않는 마음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로 가면서 평시조랑 연시조가 이제 많이 쓰이게 됐고요. 충이랑 의는 똑같아요. 충이. 강호 한정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가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강호 한정이라고 하는 건 강호는 이제 강이고요. 호는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강호를 대체적으로 자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정은 한가한 정서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에서 한가하게 노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 자연 친화적인 노래들을 많이 이제 만들게 됐고요. 기녀시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녀시조가 뭐야 할 수 있지만 이 기녀라고 하는 거 기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생 모르겠다 하시면은 간단하게는 이제 오늘날의 연예인들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연예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녀시조가 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남자들이 많이 썼는데 이 여인들도 이 시조를 쓰기 시작했구나, 기녀들이 쓰기 시작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로 들어가게 되면요, 양반들이 즐기던 이 것들을 평민들도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평민들이 창작하고 즐기는 것에 참여하게 되면서요, 중요한 거, 사음보의 정형성, 그러니까 그 형식을 파괴하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 요거예요. 자, 요 부분입니다. 사음보의 정형성을 파괴하는 사설시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길이가 당연히 길어지게 되게 되니까요, 이 음보를 맞출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파괴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형식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평민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할 말이 많게 되니까 길이는 점점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충, 의, 절개도 중요하지만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들 힘든 내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의 감정들, 뭐 사랑 이야기, 너무 힘든 이야기, 아니면은 뭐 욕하는 것들, 뭐 사대부도 욕하는 것들, 그런 것들, 또 생활상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할 말들이 많아서 길이가 길어졌다.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들도 그런 평민들의 내용으로 바뀌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조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